예전에 사기꾼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형, 이런 사기꾼의 특징도 중요한데 그 전에 나부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준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할 것 같아. 그런 방법도 혹시 있을까? 네, 이분의 질문처럼 사기꾼을 구별할 줄 아는 안목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기당하지 않은 유형의 사람이 먼저 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사기꾼 관련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기치려는 놈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이 있겠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아무한테나 사기를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봐가면서 해요. 이 사람한테는 함부로 사기쳤다가는 역광을 당할 수 있으니 피해야겠다. 요놈은 내가 조금만 더 작업치면은 사기 쳐먹을 수 있겠다. 요놈은 사기치면 무조건 넘어오겠구나. 그런 식으로 주도 면밀하게 체크하면서 작업을 칠까 말까 빌드업을 치는데 그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명확한 주어가 없는 두리뭉실한 이야기 던졌을 때 냉정함을 유지할 것. 이 사기꾼들은 처음에 가볍게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려고 해요. 한의로 이런 거죠. 괜히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저 혹시 그거 알아요? 나도 들은 이야기인데 저 사람 있잖아, 전과가 있대요. 진짜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고 어디서 들은 이야기예요.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죠. 저기 저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요. 내가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피한대. 조심해요. 이런 식으로 명확한 주체나 주어가 없고 두리뭉실한 뚱그름 같은 이야기를 툭 던지는 인간들은 일단 걸러서 들어야 돼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면요, 대답도 애매하게 해요. 정확한 팩트는 아니고 그냥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요. 이렇게 누군가가 특히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가까운 사람도 아닌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 걸어올 때 절대로 거기에 대고 호응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 아무런 자기만의 생각도 없고 줏대도 없이 와, 진짜 대박, 저 사람이 정말 전과자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을 피한대요? 그렇구나, 나도 피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사기꾼들이 침을 내기 시작해요. 사기꾼 놈들은 이런 사람의 심리를 공부를 해서 학문으로 익히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사기를 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두리뭉실한 애매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내가 이 사람을 심리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테스트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하는 말 자체가 일단 명확한 실체가 없고 애매한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명확한 실체와 주어가 없는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이런 말 들었을 때 일단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 저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의도가 뭐지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 사람과 나를 심리적으로 멀리 떨어뜨리고 싶은 건가? 그리고 이 사람은 저분이 전과가 있다는 걸 정확히 누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고 명확한 팩트에 근거한 이야기인가? 사람들이 전부 저 사람을 꺼리니까 저 사람을 피하고 조심하라고? 저 말을 나한테 하는 의도가 뭐지? 다시 이야기를 처음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저 혹시 그거 알아요? 나도 들은 이야기인데 저 사람 있잖아, 전과가 있대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저분이 전과가 있다고요? 정확히 어떤 전과인데요? 그건 나도 자세히 몰라. 나도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라. 누구한테 들었다고요? 그분이 누군데요? 형규 씨는 말해줘도 몰라. 그 있어, 누구? 아니, 그럼 지금 저보고 저도 모르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면 명확하지도 않은 누구를 모함할 수도 있는 말을 믿으라는 이야기인가요? 이런 식으로 나는 너가 하는 말에 무조건 다 동의하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팍팍 풍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단 타겟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기꾼의 입장에서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거든. 사기꾼들은 피곤한 사람들은 안 건드려요. 이런 식으로 확인이 안 된 폭로든 가짜뉴스든 모함이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행동은 일단 의심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가? 이 사기꾼들의 가장 기본적인 수법은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필요 이상의 정보와 친절과 호의거든요. 이거는 제가 선생님한테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 이런 이야기 어디 가서 안 하는데 하면서 상대방을 특별한 존재라고 띄워주면서 상식적인 이익률을 뛰어넘는 상품과 정보를 소개한다든지, 와, 이거 진짜 대박 정보네, 이 사람은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네, 이럴 게 아니라 아니, 이 양반은 왜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이런 정보를 주는 거지? 이렇게 이익이 높으면은 지가 하든가 가족에게 이야기해주면 되는 건데 굳이 나한테? 의도가 뭘까? 이런 자세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사기꾼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안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세상에 공짜란 절대 없음을 기억할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지금 누군가가 감독님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고 도우려고 하고 뭔가 이익을 주려는 모습이 있다면요, 물론 정말 그 중에는 정말 선한 분이어서 남을 돕는 걸 좋아하는 이타적인 분일 수 있지만 그건 정말 극소수고, 이런 분들은 10중 8구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있고 얻고 싶은 게 있고, 좀 더 나아가서 나중에 뭔가 크게 이용해 먹을 거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티나게 막 경계를 하고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는 게 아니라 평상시랑 똑같이 자연스럽게 대해야 돼. 그럴 가능성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 좋아요. 아주 전형적이고 기초적인 사기 수법이 있는데, 동창 중에 한 명인데 제가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 돌아왔을 때 이 친구를 만날 일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한다는 이야기가 저한테 아주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큰 돈은 아니지만 자기한테 5천만 원만 맡기면은 정확하게 한 달 뒤에 500을 주겠대. 그 말 딱 듣자마자 속으로 이건 뭔 개수적인가 했는데 티는 안 내고, 그럼 내가 너한테 1억을 주면은 1,000만 원 주는 거네?
하니까 이건 또 아니래. 야, 그러면 사기게? 절대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는 이걸 하는 거라서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로 설득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전 그때 생각 없다고 거절했는데 나중에 아주 시간 지나서 알고 보니까 이놈이 나 말고도 여러 동창들에게 이런 제안했었고, 그 중에는 실제로 5천만 원 맡기고 나서 정확히 한 달 만에 500을 돌려받던 애들이 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믿음을 주니까 사람의 심리가 경계심과 의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올렸는데 근데 한 달 뒤에 정확하게 600만 원을 돌려주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 친구를 믿어버려서 몇몇 친구들이 이 친구에게 큰 돈을 맡겼는데 완전하게 잠적해버려서 동창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5천만 원 맡겼는데 한 달 뒤에 500만 원 준다는 거는 듣도 보도 못한 수익률이거든요. 이렇게 상식적인 시장 경제를 생각해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이런 이익 제시했을 때는 반드시 의심해 봐야 돼요. 아니,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좋은 제안을 하는 걸까? 근데 이런 경우는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있어요. 한 예로 거리에 있는 핸드폰 매장에 꼭 이렇게 써붙여 있잖아요. 아이폰 신형, 기기 공짜. 막상 매장에 들어가 보면 절대로 공짜가 아니죠. 기기 값이든 요금제 안에서든 어떻게든 그 이상을 뜯어갑니다. 중고차도 마찬가지예요. 중고차 사이트에서 정말 이 시세와는 말도 안 되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좋은 차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우와 대박, 벤츠 E클래스가 2천만 원? 이런 차들은 둘 중에 하나죠. 낚시를 유도하는 허위 매물, 아니면은 침수차거나 사고 이력이 엄청 많은 차든가. 절대로 엄청 싸고 좋은 건 존재하지 않고 싼 건 싼 이유가 있는 건데, 우와 대박, 이 차가 이 가격이라고 하면서 당장 달려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런 경우도 있죠.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캄보디아에서 감금이 되어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캠을 강제로 하면서 맞고 고문당하는 한국인들 편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런 것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돼요. 자, 동남아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쉽게 큰 목돈 버실 뿐, 월천 보장, 호텔 같은 숙소에서 숙식 제공, 이런 검증도 안 된 광고문을 보고 연락하고 일하러 갔다가 봉변당하는 거잖아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기업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직접 외국에서 데려와서 숙식까지 제공하면서 높은 급여를 준다. 그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겠습니까? 스카이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업을 해도 초봉이 그거의 절반도 안 되는데 어떤 미친놈이 아무런 스펙도 없는 사람한테 그 돈을 줘가면서 일시키겠냐고요. 세상의 모든 일은 언제나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의심하고 행동하면요, 웬만하면 사기는 당하지도 않고 사기꾼들도 쉽게 다가오지 못한다. 자, 세 번째는 불필요한 죄책감은 금물. 이것도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야기인데, 일산의 라페스타 있는 옷가게에서 있던 일이에요. 이렇게 막 옷을 고르고 있었는데 사장이 되게 친절해요. 와, 손님은 이거 입으시면 완전 대박이겠다. 와, 이거 완전 손님을 위한 옷인데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띄워주면서 오버해서 응대하는데, 천천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너무 다가오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둘러보다가 다음에 올게요 하고 나갔는데 그 사장의 표정이 싹 바뀌면서 아, 가시라고요? 하면서 막 껄렁껄렁하게 말하는 거야. 또 그런 건 못 참거든요. 네,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왜요? 이렇게 받아치니까 갑자기 막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불쌍한 표정을 지더니, 아, 형님 저 아직 개시도 못했어요. 이렇게 개시도 안 하고 가시면 저 오늘 장사 망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형님. 이렇게 막 비굴하게 나오는 거야. 정말 기분 나빴던 게 그 사람의 의도가 보이니까. 이 사람의 의도는 가게 문 열고 첫 손님인 너가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사고 가버리면은 그러니까 오늘의 장사는 공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죄책감을 심어줘서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잖아요. 그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아무런 상관도 없고 성립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쪽이 개시를 못하는 바람에 오늘 장사 망한다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아유, 형님 또 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하길래 그냥 나와버렸는데, 그 사람의 입장은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옷도 추천해주고 골라주고 응대했으니까 당신은 반드시 옷을 하나 사줘야 돼, 그러니까 라는 의무감을 은연중에 심어주는 행동인 거죠. 아, 또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이야기였는데,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남양주에 있는 들판에서 돗자리를 깔고 차를 마시는 그런 카페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자기는 사진작가인데 지금 풍경을 찍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프레임에 걸리니까 혹시 자리 좀 이동해 줄 수 있냐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돗자리는 깔려있고 부모님도 앉아 계시고 다 의자 세팅되어 있고 음식이랑 차도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동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우니까 제가 싫다라고 정중히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놀라면서 아, 좀 그래도 이동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서 사진 찍어야 되게 잘 나올 것 같거든요. 아니, 그쪽이 사진 찍는 거랑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러니까 한숨을 푹 쉬더니, 아, 저 이번에 사진전에 출품할 사진 찍고 있는 건데 가족이랑 같이 있으니까 언성 높이기 싫어서 가세요 하면서 끝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돌아가면서 일행이랑 하는 이야기가 다 들리는 거야. 야, 안 된대. 왜? 아, 몰라, 안 비켜준대. 아, 진짜? 그럼 어떻게 사진 찍으라고 우리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지들이 먼저 음료수나 빵을 좀 사주면서 부탁하든가. 다짜고짜 부모님이 앉아 계시는 테이블을 통째로 옮기라고 하니까, 이 원래 부탁이라는 건 기본 디폴트 값은 거절이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했을 때 그 사람이 거절했으면 그냥 아, 안 되는구나 하고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부탁을 거절했을 때 이걸 이해 못하고 짜증내는 인간들이 꼭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사진전에 출품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못 찍었다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잖아. 이건 일상에서의 에피소드지만 이런 식으로 사전에 아무런 합의도 동의도 없는 걸 걸고 넘어져서 이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심어줘서 원하는 걸 얻으려는 건 이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이런 걸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계세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상대방의 피해는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이 마음이 약한 분이라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옷가게 사장이 아, 그냥 이렇게 가시면
그러면 오늘 아직 개시 못했는데 오늘 장사 공치입니다. 좀 하나 사주세요. 하면은 자 그러면서 마음에도 없는 옷을 사서 나오게 된단 말이죠. 만약에 친구한테 돈을 빌리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빌려줘. 자, 그러면 사기꾼들은 거기에다 대고 야 나 이번에 이 돈 못 메꾸면 나 진짜 망해 형규야. 나 애 둘인 거 알지? 나 한 번만 좀 살려주라. 아 내가 지금 돈을 안 빌려주면 내가 나쁜 인간이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심어줘서 자기가 원하는 돈을 빌려갑니다. 이거 굉장히 흔한 수법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연결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부담스러운 부탁을 하는 놈이 나쁜 거지 그걸 거절한 사람이 나쁜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빚보증을 잘못 써서 당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당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핑계 삼아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넘기는 그런 짓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가스라이팅의 일부고 그런 죄의식을 심어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비겁한 술수다. 절대로 이런 거 거절했다고 해서 미안해하지 말고 마음 쓰지 마라. 항상 나만의 선과 경계선을 정해서 그건 내 알바도 아니고 해결해줄 수 없는 일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나의 땅과 나의 정신세계를 지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기 위한 마음가짐 3가지. 첫 번째, 명확한 주어가 없는 두리뭉실한 이야기 했을 때 냉정함을 유지하고, 두 번째, 이 세상에 공짜란 절대 없음을 기억할 것. 자, 세 번째는 불필요한 죄책감은 금물. 이 3가지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평소에 다짐하신다면 이 사기꾼들이 여러분의 틈을 비집고 들어올 틈은 없을 것이다.